FBI가 에릭 애덤스 시장의 선거자금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튀르키예 총영사관 신축 빌딩 사용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뉴욕시 렌트비가 3개월 연속 인하되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해튼 주차장에 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며 오늘 맨해튼과 웨체스터를 오가는 암트랙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누나이자 전직 연방판사였던 메리앤 트럼프 베리가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2021년 선거 자금에 대한 불법적인 모금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FBI가 애덤 시장의 선거 자금 컨설턴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애덤 시장의 문자 기록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애덤 시장에게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2021년 선거자금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FBI가 튀르키예 정부 및 건설회사로부터 애덤스 시장이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금 흐름을 숨겼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FBI는 애덤스 시장 선거자금 모금을 주도했던 정치 컨설턴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재 튀르키예 총영사관 신축 빌딩 사용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에릭 애덤스 당시 시장 후보가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애덤스 시장은 당시 브루클린 보로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애덤스 시장이 당시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준공을 앞두고 소방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맨해튼 튀르키예 총영사관 건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줄 것을 지시하며 임시 사용허가라도 내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루클린 구청장이었던 당시 에릭 애덤스 후보는 맨해튼 신축 건물 허가와 직무 관련성이 없었지만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시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목된 만큼 시정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였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소방 안전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튀르키예 총영사관은 10일 뒤 해당 건물을 튀르키예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오픈하고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해당 총영사관 건설비로 약 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과정에서 애덤스 시장이 2021년 시장 선거 자금을 지원받고 대가성으로 빠른 인허가 처리 등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FBI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상 연방선거, 주정부 선거, 시행정부 선거 및 지방선거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적자의 자금은 선거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외국 자금을 받았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지난 2일 애덤스 시장의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을 수색하며 휴대전화 3개와 노트북 컴퓨터 2개, 애덤스 시장 이름으로 분류된 서류철 등을 압수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 문제 해결 및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다가 FBI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바로 뉴욕으로 되돌아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행정부는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덤스 시장으로부터 튀르키예 영사관 건물에 임시 허가를 줄 것을 명령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니엘 니그로 당시 뉴욕시 소방국장은 현재 그 어떠한 논평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팬데믹 이후 올 여름까지 뉴욕시 아파트 렌트비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렌트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공행진을 이어온 뉴욕시 렌트비가 3개월 연속 인하되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스 엘리먼은 뉴욕시 렌트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맨해튼 평균 렌트비가 4,195달러를 기록해 9월에 기록한 4,350달러보다 3.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4.6%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맨해튼 스튜디오 평균 렌트비는 10월 기준 3,000달러로
9월에 기록한 3,150달러보다 4.8% 떨어졌습니다. 퀸즈 지역 평균 렌트비는 10월 기준 3,19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4.9%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렌트비는 올 여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인해 뉴욕시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의 임대료는 2019년 대비 30%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학기를 앞두고 지난 여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시 렌트비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맨해튼 엠트랙 노선이 지나는 지상 주차장이 훼손되면서 고층 빌딩에 대한 안정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엠트랙 측은 성명을 통해 맨해튼과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엠트랙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고 뉴욕시장 역시 성명을 통해 시민과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영 기자입니다. 맨해튼 주차장에 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맨해튼과 웨체스터를 오가는 암트랙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암트랙 측은 10에비뉴와 11에비뉴, 51스트릿을 지나는 선로 위 주차장이 훼손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암트랙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시가 열차가 지나는 선로 위에 위치한 주차장 안전시설 관련 신고를 받자마자 빌딩국 직원 및 엔지니어를 즉시 현장에 배치시킨 뒤 작업에 착수했으며 암트랙 측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민과 승객들의 안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승객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상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트랙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운행 중단은 뉴욕시 암트랙 선로가 지나는 부지 위에 있는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 51스트릿에 위치한 허드슨뷰 주차장은 긴급 수리를 위해 폐쇄된 상태이며 이번 주차장 안전공사로 암트랙 서비스가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구가 고층 아파트 건물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뉴욕시 빌딩국은 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로 그물망 같은 지하철과 기차 노선이 지나는 뉴욕시의 경우 자칫 오래된 건물이 지반 약화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암트랙 측은 메트로놀스를 이용해 웨체스터의 크루튼 할몬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암트랙으로 갈아타 알바니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누나가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누나이자 전직 연방 판사였던 메리언 트럼프 베리가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누나인 메리언 트럼프 베리가 뉴욕 맨해튼 5애버뉴 업버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뉴저지의 연방 판사로 임명된 메리언 트럼프 베리는 지난 2019년 은퇴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자신의 침실에서 발견됐고 응급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 검시관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언 트럼프 베리는 올해로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9살 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남이녀 5형제 중 넷째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 징후범죄 사건 급증에 따른 대응책으로 FBI 합동 테러 전담반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이를 위해 뉴욕주 경찰에 250만 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반유대주의, 반이슬람주의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뉴욕 주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책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향해 해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반대 세력을 비인간화하는 연설법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사람들이 추종자에게 폭력 행사를 조장할 때 사용했던 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노년층 대상 사회보장연금이 2024년 월 평균 $50더 올라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는 $10 오를 전망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내년 1월부터 3.2% 많아지며 메디케어 월 보험료는 $9 80센트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년층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50를 더 받는 반면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로 $10를 더 내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부터 월 $40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뉴저지주 펜소킨에서 내년 상원의원 선거 도전을 위한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한국계 최초 연방하원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같은 당의 뉴저지주 상원의원 반 메넨데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원의원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